그런데 이제 좀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이제 변호사님의 이런 이제 관점을 놓고 요즘 좀 이해를 잘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네. 이분이 지금 한덕수를 지지하는 모임에 나타났어요. 네. 또 정대철 뭐 상임 고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동교된 게로부터 오래된 그렇습니다. 정말 다선 국회의원이고 원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제분이 이제 정준호라고 국회의원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 두 분이 한덕수를 지지하고 있다. 야,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 한덕수는 결국 윤석열과 한 편인데 이거 왜 이렇지라는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두 분도 사실은 민주진영 인사라고 예. 봐야 되잖아요. 손학규 그분도 젊을 때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고 정대철 의원이야 뭐 그 3대가 민주진영의 그 부친도 유명하신 정치인이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소위 한덕수 아직 뭐 후보는 아니지만 예. 잠재적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빅텐트 뭐 이낙연 씨까지 포함해서 그 다 이제 좀 연세 드신 노정객들인데 이제 이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앞으로의 정권에서 한 자리 해먹을 게 없으니까 정치가 마약보다도 더 끊기 힘든 마약이라면서요. 네, 정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노욕이 이 빅텐트라는 이 달콤한데 이게 이제 빠졌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덕수 이제 후보 출마 선언을 며칠 후에 하게 되면 지금 반드시 예상되는 거는 개헌이거든요. 네. 개헌의 국회에 대한 이제 이재명 일당 독재를 막아야 된다라는 또 구호를 내세우고 국회도 이제 이 개헌을 통해서 상하 양원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대통령의 권력은 완전히 빼서 분권형 대통령제 내지는 거의 내각제 비슷한 형태의 개헌을 지금 할 것이기 이제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반드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갑재 정규재 이 두 언론인과 VS 우리 그러니까 상대할 때 대자 딱 쓰고 이 대척점에 손학규, 정대철 이 두 분이 원로로서 네. 보여주는 모습 네, 네. 이게 좀 뭔가 어울린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전혀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죠. 조갑재 정규재 선생은 아마 손학규, 정대철 뭐 그런 분들, 이낙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관록으로 보면 제가 이제 후자에 말씀드렸던 손학규 대표나 정대철 상임 고문 같은 사람이 정치적으로나 또 국회에서 활동이나 그렇죠. 훨씬 더 영향이 컸던 인물인데 그렇죠. 이 두 부류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야 이게 뭐야 결국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반 정서 상식 그리고 기본 원칙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너무나 한쪽은 초라해지고 한쪽은 그래도 강건하게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원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지금과 같은 이 국난의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적어도 한국의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기에 존경받는 원로라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자리에만 탐하는 사실 원로라고 한다면 이쪽 보수 진영에서 이제 배출된 전직 대통령, 뭐 국무총리, 다선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정치 원로일 텐데 이제 언론인은 또 별도고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구속되고 탄핵되고 그분들이 뭐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정권 밑에서 국무총리 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국무총리들끼리 모였어요. 그분들도 어떤 분도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있어서 조갑재 정규재처럼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된다. 이 공화국을 짓밟는 이자들은 심판해야 된다라고 단 한마디도 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존경받는 원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내란 세력에 방조하는 방조범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
어떻습니까? 한덕수가 전화를 했건 본인이 전화를 했건 자 빅텐트 만들어서 내 갈게.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하고 국민들로부터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분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하여간 그간에 그분이 민주진영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는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세력과 합세해가지고 역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욕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명분이 없는데 네. 너무 좀 이렇게 초라하다 그리고 너무 참담해 보입니다. 네, 참담해 보인다. 참담하다. 예, 깊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이낙연 그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나이가 들고 저희들도 이미 이제 5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은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또는 내 주위의 이웃에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 것인지 매우 중요한데 요즘 이재명의 중도 확장 그리고 윤석열의 몰락을 보면서 원로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